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7월 보험 업권 전망, 어떤 기사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음주 뺑소니 사고 내면 폐가망신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 6월 1일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주나 뺑소니 사고 시 우리가 본인 부담금이 기존에는 400만 원이 최대였는데 이것이 이제는 1억 5,4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는 책임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임의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보험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400만 원까지 있었지만은 임의보험에는 이 본인 부담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무려 1억 5천만 원 더 늘어나서 결국은 최고 1억 5,400만 원까지 부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신문장에서 음주 사고라든가 뺑소니 사고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제는 줄어들 것으로 이제 보고요. 당연히 그 예상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도 이를 반기고 있죠. 일부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약간 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결국은 보험사의 부담이 좀 줄어들면서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영향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사고를 냈는데 대인 사고 금액이 2억 원이고요. 그리고 그 자동차 사고 금액이 5천만 원이었을 때, 대물 사고 금액이 5천만 원이었을 때 과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보험에만 본인 부담금이 400만 원 주어지게 돼서 400만 원 외에는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없었지만 법이 개정이 돼서 결국은 8,400만 원까지 무려 8천만 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음주운전이라든가 뺑소니 사고 이러한 것을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 가해자가 된다라면 정말 앞서 말씀드린 그 말 그대로 폐가망신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 정말 경각심을 갖고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기사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에게 불리했던 화재보험을 손질합니다. 자, 이게 어떤 화재보험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택화재보험 중에서도 임차인으로 즉 전세나 월세 세입자들이 주택관리비를 내거든요. 그 관리비 안에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즉 보험료를 임차인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상받기는커녕 덤터기를 쓰는 일들이 발생하고 이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요번에 손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화재보험 가입한 그 주택수가 한 1,000만 가구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얼마나 많은 전월세 세입자가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 이 계약 자체가 당연히 그 집 주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자도 아니고 또 당연히 보험 대상자도 될 수가 없겠죠. 임차인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고가 발생됐을 때 보험료를 본인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결국은 보험사에서는 결국 집주인에게 보상을 하고 이를 대위권을 이제 임차인에게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고의로 불을 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결국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실제 보험료를 낸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화재보험 약관을 개선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킥보드 아주 쉽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사고도 우리가 많이 접합니다. 1년 새에 무려 2배나 늘어났었고요. 작년 10월 말 정도에 있었던 사고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한 사람이 킥보드로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서 전치 2주 정도의 상해를 입힌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법원 판결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혼란이 좀 있었지만 결국은 굉장히 큰 처벌이 내려졌는데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자, 여기서 법원이나 사법부의 판단은 뭐였냐면요. 이거는 의무보험 들어야 된다. 이거는 뭐 이제 원동기 수준으로 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고요. 근데 뭐 경찰청이나 행정안전부에서는 반대로 이거는 원동기와 다르다. 의무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은 이렇게 혼란이 가중되는 중에 이제 12월부터는요.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를 달린다라는 이제 확정적인 그 개정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떻게 보면요. 킥보드도 이제는 자전거처럼 판단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조건이 분명히 있겠죠. 일단 조건은 뭐냐면요. 시속 25km 이하여야 하고요. 이 킥보드 전체 이제 그 무게가 30kg 미만일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면 면허 없이도 운전해도 된다라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이 공유 킥보드 타려면은 당연히 뭐 회원 가입하고 뭐 결제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운전면허증을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 없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 공유 킥보드 업체는 굉장히 좋은 호재로 어떻게 보면 이번 결정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세 이상만 되면 면허 없이도 이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뭐 좋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무튼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고 사고가 났을 때 결국은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가 저희 컨설턴트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전거 도로를 달린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제 법 개정이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기존에 나왔던 앞서 잠깐 말씀드린 사법부의 판단 이런 것들은 좀 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조금 실제 이제 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지만 과거와는 좀 다른 완화적인 방향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자, 우리 국민 메신저라고 하죠. 예, 카카오톡. 예, 다 쓰고 계실 겁니다. 저도 카카오톡을 쓰고 있는 사람이고요. 당연히.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굉장히 많은 거를 합니다. 자, 보험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요. 뭐 보험 대출부터 해서 청구까지 이제 앱 같은 거 설치 없이 카톡으로 끝낸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관성을 만들어낸다라면은 소비자 만족도는 굉장히 올라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는 다양한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을 활용한 그러한 그 업무들이라든가 그리고 기술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RPA라는 것인데요. RPA는 어떤 반복적인 작업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엑셀 첫 번째 시트에 들어가서 뭐 가로 뭐 C셀에 있는 세로 7 이렇게 7C셀에 있는 값을 끌어와라. 그리고 뭐 네 번째 시트에 가서 어떤 값을 끌어와라. 이런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거를요. 이제 이런 RPA라는 기술을 통해서 다 사람이 아닌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기술들로 활용해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빨라지고 간소화되는 거죠. 그래서 기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6.6만 시간이 줄어든다. 결국 보험사가 늘 뭐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 2차익, B차익, 4차익으로 먹고 사는 것이 보험사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수익 부분일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아시다시피 뭐 2차익은 지금 저금리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 244조나 되는 돈에 대해서 6%를 확정 이자 지급해야 되고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44조에 가까운 돈을 4.1% 확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부담이죠. 이런 부담들 그리고 손해율 뭐 아시다시피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손해율 계속적으로 보험사에게는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고령화가 계속 진행될수록 이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보험사가 뭐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줄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결국은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회사의 어떠한 수익성을 올리는 재정 건전성을 또 높이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컨설턴트 입장에서는요. 보험사가 지속적으로 고객과의 어떤 소통 창구를 디지털로 간소화하고 간편하게 한다라면은 우리한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도 활용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고객과의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또 밀접하게 하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저희도 이러한 국민 메신저를 갖고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자, 인디 시대를 선도한다. 자, 보험사가 과거에는 어떤 산업이었냐면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산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꼭 필요한 산업이었고 그 다음에 종이가 꼭 필요한 사업이죠. 예. 그래서 또 산업이고 사업인데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뭐 청약서를 들고 다녀서 사인을 받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서를 분실하게 되면 신문에 이렇게 공고를 낸 적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종이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산업이었고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여기서 사람도 빠지고 종이도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디지털로 어떻게 보면 고객과의 소통하는 것부터 해서 계약 체결을 하고 관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간편화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시간을 줄이고 또한 계약률을 높이는 이러한 방향으로 사업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여기서 뭐 모바일 약관이나 이런 걸 도입함으로써 그 두꺼운 약관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고객들한테 우편 형태로 전달했던 것들을 다 모바일로 전달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A4지 5천만 장을 줄인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또 환경보호까지 연결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들 영업뿐만 아니라 뭐 계약심사, 고객관리 전 부문에 걸쳐서 디지털화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고객을 한 곳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으로 몰아넣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스템들이 분명히 고객한테도 좋고 보험사한테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보험 설계사분들, 컨설턴트 분들도 분명히 많은 그 어떻게 보면 이익을 또는 편리성을 얻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이제 지혜 같은 데서라든가 또는 개인적으로라도 어떤 플랫폼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의 어떠한 그 이점들 그리고 간소화되는 것들 심플하게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기술들을 우리도 도입을 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면 많은 기존 고객들이 있죠. 특히 우리가 이제 관리를 가장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 고객들, 보유 고객들 또는 고하 계약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한다라면 여기서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계약들도 성사해낼 수도 있고 이를 통해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하 계약이나 기존 고객들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여기서 추가 계약을 이끌어내는 방법들은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그리고 여기서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굉장히 적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5개의 기사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정말 이제 앞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 절대 안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요. 책임보험에서 본인 부담금 400만 원이 앞으로 이제 1,500만 원까지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이제 그 가해자의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절대 금물이죠. 이런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화재보험 손실에 대한 거는 소비자분들한테 잘 알려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들이 계속적으로 소비자의 어떤 입장을 잘 헤아리는 쪽으로 제도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도들이 이런 방향으로 개선되는 부분들을 소비자에게 좀 알릴 필요가 있고요. 전동 킥보드 이제 자전거 도로를 달린다. 어떻게 보면 시속 20km 이하 그리고 중량 30kg 이하인 킥보드는 이제 자전거 취급을 좀 받는다. 그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사고라든가 그리고 이에 관한 어떤 보험 처리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초점을 좀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국민 메신저를 통해서
지금 많은 그 시스템, 보험사들이 이런 시스템을 갖고 활용을 잘 하는데 여기에 이제 길들여지고 여기에 빠져있는 고객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빼앗긴다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그러한 고객분들을 그쪽으로 빼앗기는 것보다 나도 이를 활용해서 우리 컨설턴트 분들이 이를 직접 활용해서 우리의 어떤 플랫폼을 똑같은 플랫폼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을 좀 잘 익히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디지털 시대를 지금 선도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도 과거에는 정말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산업인데 지금은 완전 탈바꿈을 하고 있고 이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거에 뒤처지지 않게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고요. 또 이 시스템을 GA 같은 경우도 도입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고객분들을 이 안에서 잘 어떻게 보면 이제 활용해서 케어하고 관리해서 추가 계약을 뽑아내는 그러한 방법으로 저는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보험업권 전망 기사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화이팅 하시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